자, 오늘은 삼각함수라는 걸 좀 할까요?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라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를 한 번 더 복습하고 갈게요. 일단 삼각비라고 하는 녀석은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했을 때 불문율처럼 이렇게 할 거야. 삼각형 ABC가 있으면 이 각 A, 꼭지점 A에 마주보는 이 대변의 길이를 그냥 스몰 a라고 하고,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스몰 b, 여기가 스몰 c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실은 뭐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라서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S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필기체가 저렇게 했어, 소문자로. 그래서 이 주황색을 따라가서 사인에 여기 나오는 요 각 B라고 하는 저 녀석이 지금 봤을 때 B변분의 높이라고 해서 C분의 B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코사인은 C니까 이렇게 C 알파벳이 써져서 코사인 B라고 하는 저 녀석은 B변분의 밑변이라서 C분의 A라고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에서 T를 쓸 거니까 이렇게 T를 써서 탄젠트에 B라는 녀석이 A분의 B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삼각비의 정의였어서. 근데 이때 어차피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했기 때문에 요 B라고 하는 저 값이 0보다는 큰 값일 거고, 아무리 커도 90보다는 작아야 돼. 삼각형을 만들어주려면 이미 한 각이 90도여서 나머지 한 각이 90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범위 안에서만 했던 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삼각비라는 녀석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탄젠트 B라고 하는 이 녀석이 분모 분자의 같은 수, 영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를 성립한단 말이야. 2분의 1이 4분의 1이랑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각각 C로 나누니까 C분의 A, 그리고 여기는 C분의 B라고 써도 괜찮지. 그런데 보니까 C분의 A가 여기 있는 코사인이었었고 C분의 B가 여기 있는 사인인 거라, 여기 있는 얘가 코사인 B분의 사인의 B라고 써도 된다더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했던 게 두 번째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라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각이 사실은 저 B가 90이나 0이 되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0인 경우랑 30인 경우, 그리고 45도인 경우, 그다음에 60도인 경우, 그다음에 90까지 이렇게 0하고 90을 추가해서 삼각비의 특수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사실은 여기에 사인, 여기 코사인, 여기 탄젠트를 넣을 건데, 생각을 해보자. 0하고 90을 빼놓고, 야, 한 각이 30이고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30, 60, 90일 거 아니야? 근데 그때 30도를 왼쪽 아래 놔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가 90이 되고 얘가 30도가 되면 여기가 60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45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걔는 직각 이등변이 돼서 여기가 45, 여기 90, 그럼 여기도 40. 그럼 한 각이 60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걔는 여기가 90이면 얘가 60이 되니까 얘가 30이 될 것이다, 이런 거란 말이지. 근데 생각을 해봐봐. 우리 알고 있던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얘가 30이고 60이고 90이었잖아.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었어? 1대 루트 3대 2였단 말이야. 그걸 그대로 따라가.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여기는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사실은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해도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삼각비를 찾으면 또 얘네들 또 선생님 이 안에서 내가 뭐 3-2 할 때 수업을 해주지만, 여기 있는 얘네들 다 2분의 루트를 갖다 집어넣어서 규칙상 나오거든요.
30도다. 그런 다음에 루트 안에다가 사인일 때 0부터 시작해서 1, 2, 3, 4를 갖다 집어. 그럼 0도일 때와 90도일 때는 우리가 아직 확인 못하겠지만 잘 봐라. 사인 30. 그랬을 때 2분의 루트 1. 그럼 어차피 루트 1이 1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봐. 여기 봐. 자, 사인 30. 30도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2분의 1 되는 거 확인했나? 그 다음에 사인 45면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얘 계산하면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나와. 그럼 여기 나오는 사인 60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사인 90이 1이라는 값이 나와. 그러면 코사인도 똑같이 2분의 루트를 쓰는데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를 쓰는데 얘는 거꾸로 가. 4, 3, 2, 1, 0. 지금 잘 봐라. 자, 30도야. 코사인 2분의 루트 3. 자, 여기서 45도야. 루트 2분의 1. 마찬가지로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여기서 이렇게 가면 2분의 1. 다 확인했지. 그렇게 한 다음에 탄젠트는 할 때 아까 위에서 보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 분의 얘를 여기다 쓰면 돼. 근데 여기 분모에 있는 2 다 없애. 그 루트도 맞아. 루트 4, 즉 2분의 0인 거니까 0.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2 루트 2분의 루트인 거니까 1. 얘는 1분의 루트 3인 거니까 그냥 루트 3. 0분의 1이야. 분모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값이 없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말 그대로 자, 탄젠트 30. 그럼 루트 3분의 1 맞아? 자, 탄젠트 45 1 맞아? 자, 탄젠트 60 루트 3 맞아? 이렇게 떨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삼각비의 값을 기억할 때는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지만 전체로 봤을 때 세 가지. 아니면 2분의 루트 0, 1, 2, 3, 4, 2분의 루트 4, 3, 2, 1, 0.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분수 만든다 라고 기억하시면 삼각비 값을 이제 헷갈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 삼각비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녀석에서 좀 더 발전해서 삼각 함수라는 걸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삼각 함수라는 건 사실 각이 0부터 90까지 제한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계속 나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반직선 두 개를 가지고 각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고등수학 3에서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잖아. 잠깐만 칠판. 그럼 요 삼각형의 기울기 얼마나? 요 삼각형, 요 직선의 기울기 얼마나? 탄젠트 60이라서 루트 3이 기울기다 이런 걸 공부한 적 있었어. 근데 그때 여기 나오는 요 60이라고 하는 값 어떻게 했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각이라고 했단 말이야. 즉,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은 그럼 오른쪽일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직선까지 쭉 따라 올라간 요 각을 60도로 표시한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인 거니까 그 x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하는 이 녀석 얘를 시작하는 각을 시작한 녀석이다 해서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이루는 요 직선, 요 반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동경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각을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 요 각을 각의 크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잠깐만 칠까. 얘가 이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야? 아니면 몇 바퀴 돈 다음에 여기 도착한 거야? 알아볼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배우냐면 일반각이라는 걸 배워. 자, 한 바퀴가 몇 도지? 360도. 근데 얘가
한 10바퀴쯤 돈 다음에 여기로 딱 와도 얘랑 똑같이 겹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가게 크기를 우리가 만약에 세타라고 표시하게 된다면 이 일반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360도씩 n바퀴 돌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세타만큼 더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때 n값은 정수가 돼야 되겠지. n값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를 잘 봐봐. 아 이렇게 일단 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의 사분면이 있어. 여기 1사분면이 있단 말이야. 그럼 1사분면에서 이렇게 동경이 있다면 이 각의 범위는 뭐가 되겠냐? 1사분면일 때는 그 세타라는 녀석의 범위가 0보다는 큰 거고 90보다는 작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지. 그럼 2사분면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동경이 없어. 그럼 이 각의 크기 얼마 되겠어? 세타라는 녀석이 90보다는 큰데 180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3, 4분면은 그러면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4, 4분면은 270보다는 크고 360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4분면을 각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자요. 잘 봐. 세타라는 각은 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3, 4분면의 각이다.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을 표시하게? 이렇게 물었어. 그럼 잘 봐라.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이 3, 4분면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90도. 아니 60도. 6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틀린다는 뜻이야. 왜냐면 얘가 보기 나왔을 때 보기에 보면 1사분면이라 막 1, 2, 3, 4분면 1, 2, 4, 4분면 2, 3, 4, 4분면 이렇게 막 보기가 여러 개의 사분면이 포함됐을 거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세타라는 녀석이 3, 4분면인데 봐. 3, 4분면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바로 끝난 거야? 아니면 막 돌다가 끝난 거야? 알아 몰라? 몰라.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일반 각은 여기서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은 360도씩 n바퀴 돈 다음에 180 이상보다 더 갖고 그 다음에 360도씩 n바퀴 돈 다음에 270도보다 조금 덜 갔을 때 이 녀석이 3, 4분면이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이 3분의 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양변을 3으로 싹 나눈 거니까 120n 플러스 60보다는 클 거고 여기는 120n 플러스 90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가 되나? 그런 상태에서 잘 봐. 이제 만약에 첫 번째 n값이 0이라면 이 3분의 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이 60보다는 크고 90보다는 작다는 거 확인했지? 몇 사분면? 1사분면. 만약에 n값이 1이야. 그러면 여기는 180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여기 얼마니? 1이면 120, 180, 210인가? 210보다는 작대고 얘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또 가능한 거고. 만약에 n값이 2라면 여기 300부터 시작해서 여기 330까지 나올 거예요. 이거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그런 다음에 다시 네 번째로 가서
n에다가 3을 넣어놨어. 그랬더니 360에다가 60을 넣었으니까 420보다는 크고 여기 이 계산이 안 되니 360에다 90도 얼마냐? 450인가? 이거 몇 사분면?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 몇 도야? 360도에서 60도만큼 더 가. 그리고 90도만큼 더 가. 그러니까 여기 60도하고 90도 요 사이 어딘가가 되겠지. 그게 얘랑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에요. 아 그럼 이 다음부터 겹치는 거니까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세타가 3, 4분면일 때 3분의 세타는 1, 4분면도랑 3, 4분면도랑 4, 4분면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푸는 문제가 뜻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됐지? 자, 그러면 사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왔을 때 선생님은 이건 그때그때마다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 보통은.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7세타라는 각이 있고 세타라는 각이 있어. 뭐 세타라는 각에다 7배 하면 7세타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위치 관계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잘 봐. 뭐 두 동경이 몇 사분면 있을지 몰라. 그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돼 있으면 대충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이 이렇게 가서 세타래. 세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7세타는 얼마큼 돌아서 온 거야? 막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겹쳐진 게 지금 7세타가 된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칠까?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 두 개의 동경을 더하거나 혹은 빼서 x축이나 혹은 y축에다가 겹치게끔 만들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7세타에서 어떻게 하면 x축이나 y축이 일치하게끔 만들 수 있겠냐? 10세타만큼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얼마야 지금? 6세타가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뺀 이 6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360도씩 몇 바퀴인가 돌았겠구나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지 6을 나눴으니까 60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n 값이 될 수 있는 n에다가 정수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0도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1 집어넣으면 60, 2 집어넣으면 120, 3 집어넣으면 180, 그 다음에 24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360도면 어차피 0하고 똑같은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오게 됐고, 근데 잘 봐봐.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야 세타 값이 180하고 270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럼 그거에 맞는 것만 답을 써주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그림 그려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동경의 위치 관계고, 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 이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방향이 반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시작해보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대충 이렇게 올라간 이 동경까지는 각을 이만큼이라고 해서 세타라고 했어. 그럼 7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바퀴가 막 돌아서
방향 반대니까 이렇게 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영국은 얘가 막 돌아서 여기 이렇게 도착한 게 지금 7세타야. 자, 그럼 이제 이 7세타하고 세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X축이나 Y축에 일치가 될까? 자, 봐봐.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얘하고 얘는 가게 크기가 어떨 거야?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가게 크기가 얼마나 돼? 얘랑 똑같으니까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 거꾸로 세타만큼을 가니까 여기는 X축의 음의 방향하고 일치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했어? 지적 오케이? 지금 얘하고 지금 이렇게 아니 다시 X축하고 얘하고 만나는 각이 여기잖아. 그럼 X축하고 얘하고 만나는 각이 여기서 생길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가격이 똑같을 거라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각이 플러스고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는 각을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7세타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만큼 났다 이 뜻인 거라고. 그래서 6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360도씩 n바퀴 돈 다음에 x축의 음의 방향인 거니까 180도만큼이 돼 있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세타를 써보니까 세타는 60n 플러스 30이야.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집어넣게 되면 30이었다가 90이었다가 150이었다가 210이었다가 270이었다가 그 다음에 330이었다가 그럼 390이 되면 360을 뺀 거 얘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가 가능하겠다.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X축 대칭. 무슨 말인 거냐면 또 볼게.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만큼이 세타. 근데 7세부터만큼 갔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막 돌다가 여기 어디쯤에서 이렇게 생긴 얘가 지금 7세타더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쟤네들을 가지고 뭐 하면? 자, 봐. 같은 사이즈의 각을 찾아. 여기가 몇 도야? 세타잖아. 근데 7세타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여기는 X축의 양의 방향하고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해 안 돼? 왜 어디? 정신 차려. 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희 북미 7세타. 크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딱 들어와서 도착 지점 7세타에. 그럼 여기 있는 이 주황색도 세타가 됐기 때문에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더 가게 되면 걔가 8세타가 되는데 그 녀석은 지금 X축의 양의 방향 여기 0도 오는 거니까 360도씩 그냥 n바퀴 돌아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45n 이런 값이 나와. 그러면 n에다가 0부터 집어넣게 되면 0이 됐다가 45 됐다가 90, 135, 180, 그 다음에 225, 270, 315, 그 다음에 360인데 0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가능하겠다. 그럼 저 중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이즈
맞는 값을 찾아라 이런 뜻인 거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축 대칭. 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세타를 쌓아 놓고, 근데 7세타만큼 갔는데 그게 y축은 대칭이 될 거예요. 쭉 돌아서 이쯤에 온 이만큼 가기 지금 7세타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또 x축 또는 y축에 겹쳐지겠냐? 얘랑 같은 각을 찾아. 세타랑 같은 부분. 여기가 지금 세타랑 같은 부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더 가면 여기는 요 x축의 음의 방향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얘가 8세타라고 하는 저 녀석이 360도씩 n바퀴 돌아서 180만큼 간 거랑 똑같아. 얘 숫자가 조금 안 좋긴 한데 이 세타라는 값이 그러면 45n 플러스 22.5 n에다가 0부터 또 집어넣어서 그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대충 이렇게 있는 요 녀석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또 막 돌아서 이 y축 대칭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왔어. 얘가 지금 막 돌아서 온 여기 7세타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는 요만큼이 세타인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얘가 8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360도씩 n바퀴 도는 다음에 야 y축의 양의 방향 몇 도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몇 도야? 90. 그럼 이제 세타는 마찬가지 45n 플러스 뭐 8분의 90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또 마찬가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만족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다. 자, 실제로 답을 한번 배울게. 자, 세타가 4세타가 있는데 y는 x 107. 세타 값이 9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동경의 위치항의 5가지를 다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선생님도 사실 이거를 문제 따라서 y는 대칭이래 그럼 뭔가 공식화처럼 외워서 푸는 걸 강조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게 편한 학생도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 그림 그려. y는 x 그려놓고 아 여기가 세타야. 근데 이렇게 간 얘가 이렇게 갔을 때 막 돌아서 왔을 때 얘가 4세타네. 그러면 세타만큼 더 하니까 5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이 360n 플러스 90이겠다.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문제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이 72n 더하기 18도라고 하는 이 값이 됐으니까 세타 0부터 집어넣기로 0 집어넣으면 18, 1 집어넣으면 90, 2 집어넣으면 144에다가 18을 더한 거니까 162, 3 집어넣으면 71을 더한 거니까 234,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좀 보니까 세타 값을 90보다는 크고 180보다 작은 걸 찾으래. 그럼 162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치면 끝난다는 뜻이야.
어떻게 지수 보고 할 때가 좀 더 좋았나? 사람마다 달라. 여기 더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호도법이라고 불러. 호도법. 이 호도법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각이 있지. 그 각을 실수화 시켜놓은 녀석을 호도법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단위를 몇 도라고 했던 그 녀석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각을 표시했던 그동안 했던 녀석을 60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60분법의 단위가 몇 도라고 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45도, 90도 이렇게 되는 녀석. 근데 그런 녀석을 실수화 시켜놓은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호도법이라고 할 거고, 이제 이 호도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호도법이라는 녀석은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읽어. 영어는 뭐 라디안 이렇게 쓰는데, 근데 뭐 여기에 빼놓고 RAD라고 쓴다는 얘기야. 근데도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요 단위도 생략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게 되잖아.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사인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1 위에 너희들은 그동안 60분 할 때 이 도를 단위를 붙였어? 잘 안 붙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인 1도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사인 1도 아니야. 1 라디안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기호를 생략했던 단위를 생략했던 것 뿐인 거지. 원래는 단위가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이 호도법이랑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일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돼. 부채꼴이 하나 있어. 자, 부채꼴이 있는데 이때 부채꼴이 어떤 부채꼴인 거냐면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그럼 여기도 R이 되겠지. 부채꼴, 그러니까 반지름인 거니까. 근데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부채꼴이다 치자. 반지름 3이면 호의 길이도 3짜리 부채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맞지? 그렇잖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오는 요 각도를 우리는 그동안 뭐 얘를 각도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얘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요 1 라디안 이거 많이 안 써먹어. 어떻게 써먹는 건 보자. 잘 봐. 근데 이런 거 배웠지. 만약에 여기 뭐 40도짜리 여기 부채꼴에서 얘가 L이래. 그럼 같은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근데 얘가 80도가 되면 여기는 얼마냐? 2배 돼서 2L 된다는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랑 서로 정비한다더니 얘가 2배면 이 중심각은 2배, 중심각이 3배면 호의 길이도 3배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잘 봐봐. 자, 여기에 좀 축소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반지름 R자리 원이 있어. 이 반지름 R자리 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읽어도 돼. 맞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얼마야?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 아니, 원의 둘레 얼마? 2파이 r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잘 봐봐. 호의 길이가 r인 녀석이 있어. 근데 그때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그리고 호의 길이가 2파이 r인 원이 있어. 그때 중심각이 360도인데 걔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럼 x값이 얼마야? 2파이가 된다더라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60분법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서 360도라고 했던 이 녀석을 호도법으로 바꿨더니 얼마가 되더라? 2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여기 있는 얘가 60분법, 얘가 호도법.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만. 사실 선생님은 공부하면서 이걸 한 번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에는 혹시나 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60분법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여기 있는 2파이야. 호도법이야. 360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하면 2파이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얘가 훨씬 더 편해. 잘 봐. 180도는 그러면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냐? 그냥 파이가 되겠죠. 그럼 봐봐라. 자, 90도는 호도법을 바꾸면 얼마가 될 거야? 2분의 파이. 그럼 60도는 얼마가 될까? 3분의 파이. 얘는 여기다가 3분의 곱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지? 그럼 45도는 어떻게 될까? 4분의 파이. 자, 90도에서 2분의 1 하면 여기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다 2분의 1 하면 얘가 4분의 파이가. 그럼 30도는 얼마가 될까? 6분의 파이. 자, 여기까지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기 360도부터 시작해서 30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외워져. 그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각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 180분의 8을 곱하면 좀 더 편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330도야. 이거 호도법으로 바꾸면 얼마야? 여기다 180분의 8 곱하는 게 암산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야 30도가 얼마였었지? 6분의 8. 30도에다가 뭐 하면 얘가 되냐? 300도 곱하기로 하는 거지. 11을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11 곱하면 얘가 6분의 11, 8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더하기 빼기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 잠깐만 봐. 330도는 360에서 30도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 그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360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30도까지 외우는 거 그걸 활용하는 것은 편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봐봐라. 270도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90이 얼마였어? 2분의 8. 거기다 어떻게 하면? 3. 그럼 2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420도 정도 한번 해볼까? 그럼 생각을 해. 자, 42라고 하는 얘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구단이 뭐야? 6, 7에 40이잖아. 그러면 60도에다가 7 곱하면 420이 되는 거죠. 자, 60도가 얼마였었어? 3분의 8. 거기다 어떻게 하면? 7 곱하면 얘가 3분의 7, 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빨라. 이 180분의 파이는 사실 책에 나와 있긴 한데 별로 안 써. 오히려 계산이 복잡하다. 왜? 암산이 안 되잖아. 니네가 암산이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 수차가. 그래 안 그래? 내가 해주는 게 편해. 이 180분의 파이가 편해. 내가 주고 훨씬 더 편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편한 얘기야. 그런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더라 이런 뜻인 거야. 됐나? 오케이? 이 삼각함수 처음 배울 때 조금
멘탈이 깨져.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 영상 거의 다 보여드라. 오늘 제일 쉬운 거 상관수 중에서. 재밌지 않아? 아 미안해. 눈빛을 욕하는 거 봐, 진짜. 어? 지석아. 그러니까 밤에 이상한 거 좀 그만 봐. 밤에 이상한 거 보니까 밤새갖고 피곤한 거 아니야. 야 똥을 몇 번을 차렸냐? 허도법이 똥을 몇 번이었어? 6번을 할 차례야? 왜 뭐 해 또? 아, 호인지 몰랐어. 코의 길이 엔드 넓이. 이게 엔드라는 거 하는 기호야. 엔드라는 의미에. 코가 끝까지 있어. 뭐라고? 코가 끝까지 있어. 지네들은 글씨를 되게 잘 쓰는 것처럼 와, 나 진짜. 야 누가 보면 니네들 글씨 되게 정자로 이쁘게 잘 쓰고 나만 안 펴는 것처럼 지금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데 4명 다 시커먼 옷만 입고 앉아갖고는 어쩜 그렇게 위아래 다 시커먼 것들만 입고 와갖고는 가방도 다 시커먼고 어? 나 진짜. 자, 여기를 x도라고 하면 표시할게. x도가 뭐였었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60분법이야.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넓이를 s라고 할게. 중학교 다 제대로 졸업했지? 너 중학교 어디 나왔니? 정자, 너 정자잖아. 분다. 어? 분당 너는 둘이서 같은 중학교, 둘이서 같은 중학교야? 야, 정자대 분당. 자, 분당 L 불러. 그 2R 파이 곱하기 360분의 x.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한솔, 아니 정자 맞아? 이거 맞아 틀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 같아? 그럼 넓이 어떻게 돼? 정자. 알았는데 이거. 2분의 뭐였는데? 이건가? 이 정자 이 진짜. R 제곱 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분당 맞아? 아시게 까먹었어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네. 진짜로? 네. 나 이것도 중학교 졸업했네. 파이 R 제곱이 아닌데 R 제곱이라고 써있잖아요. 뭐라고? R 제곱 파이랑 파이 R 제곱이랑 달라? 자 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이 60분법을 어떻게 하면 호도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180. 이 x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그게 호도법을 바뀐다고 했었지. 그 호도법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돼. 잘 봐. 자 여기 있는 얘를 2하고 360을 약분을 해. 그러면 얘가 r 곱하기 x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야.
자, 지금 보니까 분자에 x, 파이, r 한 번씩 나오니까 x, 파이, r 한 번씩 나왔고 이 2를 약분해서 180으로 돼서 180분의 파이 곱하기 x 곱하기 r을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x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뭐라고? 세타라고. 그래서 얘가 그냥 r 세타라 쓰면 이제 호의 길이가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 여기에 한 반지름의 길이가 한 10쯤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짜리인 부채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면 지름 20파이 곱하기 360분의 45, 얘 약간 8분의 1인 거니까 8분의 20파이 4를 약분하니까 2분의 5파이더라 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너희는 다 단순히 계산한 거니까 이걸 100지라고 그냥 계산해. 그런데 이 45도를 가지고 호두법으로 바꾸면 얘가 아까 얼마였었어? 자, 파이가 얼마였었어? 파이가 90. 아, 그 90을 기억하자. 90이 뭐야?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40은 얼마겠어? 4분의 파이가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얘가 호두법인 거니까 10하고 4분의 파이하고 곱하면 얼마나 나와? 자, 10 곱하기 4분의 파이 하면 약분하니까 2분의 5 파이 나오는 거 맞아? 같은 결과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온 얘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워. 자, 여기는 얘를 이렇게 쓸 거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배워. 자, 봐라. 여기는 r 제곱을 r 곱하기 r로 찢어.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계수 1이었는데 그 1을 2 곱하기 2분의 1로 만들어. 그럼 똑같은 식이야 지금. 근데 얘가 뭐야? 아니,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 그게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나와. 2파이 곱하기 360분의 x, 2파이 곱하기 360분의 x. 그래서 얘가 L로 바뀌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저거까지는 중학교 때 나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데 L을 어떻게 번호했지 좀 전에? R 세타라고 번호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또 맞는지 확인하자. 잘 봐. 여기는 얘 넓이 구해보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하면 10의 제곱 파이, 즉 100파이 곱하기 360분의 45예요. 그럼 얘가 8분의 100인 거니까 약분하면 2분의 25파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를 잘 봐라.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8 하면 8분의 100파이 똑같으니까 2분의 25파이 같은 결과 나와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이 있어. 넓이가 최대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되면 또 까먹고 나중에 수업 공부를 다시 할 때 까먹겠지만 이 녀석은 그냥 결과를 외워놓는 게 좋아. 이 호의 길이는 무조건 10이 나오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자, 여기에 부채꼴 일단 치자. 반지름 길이 얼마 몰라. R이야. 그럼 호의 길이 얼마야? 자, 둘레 길이 얼마 됐지?
20이 됐지. 그럼 여기도 R인 거니까 여기는 얘는 20-2R이라고 써도 괜찮지. 맞지? 자, 그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써도 된다. 오케이. 맞지? 됐나? 그럼 얘를 전개. 그랬더니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10R. 그럼 얘가 마이너스 묶으면 R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나와. 자, 부채꼴 넓이가 언제 최대야? R이 뭐일 때? 5일 때. 얘가 5일 때. 그럼 얘도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10이 돼. 그럼 잘 들어. 요 중심값 라디오 나타내면 호의 길이가 지금 R 세타잖아. R이 얼마야? 5. L이 얼마야? 10. 그럼 여기 세타 얼마야? 2 라디안이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일정해.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은 둘레 길이의 4분의 1. 그럼 호의 길이는 둘레 길이의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중심각은 무조건 2 라디안, 2도 아니고 2 라디안이라는 값이야. 포도법을 썼을 때. 됐니? 오케이. 동아 몇 번 차니? 7번. 7번.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정의할 거야. 자, 여기에 원의 중심이 0, 여기 반지름 길이 1짜리 원을 하나 그려. 좀 크게 그려도 될 거야. 내가 크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 쓸 게 많아. 지성아. 내가 이렇게 크게 그리는데 왜 너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 조그맣게 그려도 되면 내가 조그맣게 그렸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원을 따라서 시계 반대방에 이렇게 점이 움직여 볼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쯤에 온 요 녀석을 내가 P1이라는 점이라 하고 이 녀석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런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P1이라는 점에서 X축면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리고 원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고, 그럼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묻자. 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얼마? X. 높이 얼마? Y. 빗변의 길이 얼마? 나이? 1. 반점이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찾아볼게. 코사인 세타 얼마? 1분의 x분의 x가 나오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1분의 y니까 y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 거냐면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을 P2라고 할게.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간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 나오는 이 P2라는 점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X좌표가 뭐랑 관련돼 있어? 코사인, Y좌표는 사인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봐봐. 여기 이쯤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서 얘를 P3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각을 이렇게 갔을 때 요만큼 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저 P3의 좌표는 뭐가 돼?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럼 또 섭섭하니까 4, 4분면도 할게. P4. 그래서 이렇게 간 요 각을 감마라고 하자. 그럼 P4라는 점의 좌표는 코사인 감마, 사인 감마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쓸 게 많지? 그지? 자, 선생님 그럼요. 반지름기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한 1, 4분면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반지름 길이 만약에 뭐 한 R 정도 되는 4분원을 하나 갖다 치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요 점을 내가 P라고 했어.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X, Y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봐. 자 밑변의 길이 얼마? X 높이 얼마? Y 빗변의 길이 얼마? R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여기를 마찬가지 세타라고 할 거야. 자 코사인 세타 얼마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 쓸 수 있지. 그럼 얘를 X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점의 좌표가 반지름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Y좌표 뭐가 되겠어?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야. 앞에다가 반지름만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나? 자, 그래서 그냥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그러면 모든 점들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어서 이렇게 생긴 게 4분은 반지름 길이 1짜리인데 대충 여기 있는 한 이쯤에 있는 이 점을 나타내고 싶어. 근데 보니까 요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반지름 길이 2분의 1짜리 원 위에 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됐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는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2분의 1의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 4분면 위에 있는 모든 3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 삼각함수 가지고 점의 좌표를 찍어낼 수 있다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아무리 뭐라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그러면 반지름 길이 한 4짜리 원 위에 있는 녀석이야? 그럼 얘는 4 코사인 세타, 4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녀석을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 근데 그 기본 시작은 원 위의 점에서 어떤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각을 만들어서 그 각으로 표시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x표가 뭐라고 하는 거였지?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자, 근데 아까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생겼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럼 잘 봐봐. 1사분면 코사인 양수, 사인 양수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양수가 되겠지. 자, 2사분면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고. 왜냐면 얘가 음수 콤마 양수인 거니까 2사분면이. 그럼 탄젠트는 음수. 3사분면은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탄젠트는 4사분면은 코사인이 양수, 사인이 음수, 따라서 탄젠트도 음수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오케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돼. 코사인, 사인 해놓고 뒤에 탄젠트의 부호를 지금 표시한 거야. 야, 그랬더니 1사분면은 뭐가 양수냐? 1사분면은 뭐가 양수야? 세 개 다 양수지. 그래서 얘는 전체 다 양수. 2사분면은 뭐가 양수야?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30년 전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었어. 지금도 이렇게 배워. 1사분면 뭐가 양수? 전체.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은 탄, 4사분면은 코사인. 그래서 얼싸안코라고 하는 그 말을 얼싸탄코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 책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30년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 근데 이게 지금도 기억. 니네 나중에 까먹는다. 근데 진짜 얼싸탄코 딱 기억하면 그게 제일 편해. 그리고 니네 이 상가함수가 되게 공식이 진짜 많아. 자, 미적분 하실 분 나중에 선택 과목. 문과? 확통? 확통? 그럼 너는 미적분이야? 뭐라고? 야, 내가 너한테 제목 비우수였어? 너는 뭐야? 아,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 너는 미적분이야 확통이야? 근데 올라가서 좀 줄여줘요. 아,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할 거야? 이과 쪽으로? 미적분 할 거야? 네. 넌 미적분 해? 하지 않을까요? 너도 해? 넌 안 해? 네. 어? 네. 나중에 미적분 가면 상가함수만 가지고 공식이 한 20개, 30개쯤 나와. 그 공식들 다 기억하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코 풀고 코가 너무 풀어야지. 꽃신 사주신 새 번 신발을 사주셨대. 그럼 어떻게? 야, 신발 새로 사면 어때? 신고 싶잖아. 어떻게? 아주 많이 신신 마구마구 신고 싶으신. 지금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해했던 여기에 공식 8개가 나와있어. 졸라 유치하지.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걸 가르쳐줬거든. 근데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딱 3학년 때 기억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경희대 공대를 갔어.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한 2학년 되는 전공서리가 상가함수가 나온 거야. 근데 그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 대학교 갔는데 또 왔어. 선생님, 상가함수 공식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코 풀고 신신 마구마구 꽃신 사무신 신신 마구마구 신고 싶으신 딱 그거 보내줬어. 아, 역시 선생님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상가함수의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8번까지 하면 끝나. 자, 상가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탄젠트 세타는 뭐랑 똑같았었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다시 한번 쓸게.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쓸 거야.
아까 우리 특수각이 몇 도 했었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했었지. 걔를 호두법으로 표시. 0. 자, 30도는 얼마야? 호두법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하나 딱 기준점만 기억해. 누군가는 180이 편한 사람이 있어. 180이 뭐야? 파이고. 아니, 누군가는 90이 편한 사람이 있어. 90이 2분의 파이. 그거 하나 가지고 찾아가는 얘기야. 180이 파이인 게 좋아. 180이 파이야. 그럼 30도면 6분의 파이. 45도면 4분의 파이. 60도면 3분의 파이. 90도면 2분의 파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또 얘 그냥 0, 여기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여기 1. 여기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여기 2분의 1, 0. 여기 0,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 여기 1, 루트 3. 여기 1번이라 하고, 여기 5.2번이라 하고, 여기 3번.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x 값을 나타내는 뭐라 쓸 수 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타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x를 뭘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분의 x인 거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럼 y는? 사인 세타랑 잘 봤네.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나오지. 그럼 x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y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95페이지까지는 유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들 다 풀어줬어. 그래서 걔네들이 안 풀 거고, 선생님은 지금 98페이지서부터 유제들 좀 볼게. 일단 문제 풀 때 봐봐. 선생님 필기해 보면 거기 유제 제일 마지막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다 있어. 필기해. 선생님이 예제 보느라고 책자 한 장을 넘기거든요. 똑같은 문제 풀려고. 자, 유제 3번 98페이지. 직선 15x 플러스 8y는 0이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자, 일단 15x 플러스 8y. 그럼 얘를 조금 더 편하게 나타내면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분의 15x 이렇게 생겼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금 세타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있지. 잘 들어. 여기 있는 이 직선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자, 여기 분모에 있는 녀석 있잖아. 분모에 있는 녀석. 그게 밑변의 길이야. 그래서 이 길이가 8이 나오고, 분자에 있는 녀석이 15가 돼서 그 녀석이 높이가 돼. 그럼 저 녀석의 빗변의 길이 얼마냐? 자, 야, 8대 15대 17.
17.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 17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런 상태에서 잘 봐라.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은 지금 몇 사분면쯤 있어? 지금 2, 4분면에 있는 거잖아.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8, 15, 여기 17 한 상태에서 봐. 코사인 세타 얼마야? 이 상태에서 17분의 17분의 8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야? 17분의 15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봐. 2, 4분면에서 뭐가 양수였었어? 사인 사인, 월사탕법 사인 양수였었단 말이야. 그럼 사인 양수가 나머지 뭐가 돼? 음수. 그래서 아, 이거 마이너스구나 하면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과 찾는 방법. 몇 사분면인지 찾고 직각삼각형 가지고 사인, 코사인 찾은 다음에 4분면에 맞춰서 부호만 맞춰주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분모가 지금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면 17을 곱해라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그럼 다 간단하게 나오지? 자, 2분의 파이 몇 도야? 2분의 파이 몇 도야? 90도. 파이는 몇 도야? 180도. 그럼 90도하고 180도 사이면 몇 사분면? 90도하고 180도 사이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자, 기억해. 무조건 각 어디서부터 재라? X축의 양수 방향부터 재라. 어느 방향으로? C의 반대로.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가 몇 도야? 여기까지 왔을 때가 몇 도야? 이렇게 왔을 때가 몇 도야? 이건 알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사분면 찾는 거 안 어떤 얘기야? 여기서 니네가 멍 때린다는 얘기는 지금 니네 아무 생각 없다는 뜻이 아니야? 자, 2, 4분면. 이 말 뜻은 2, 4분면이구나. 자, 그럼 2, 4분면은 뭐가 양수야? 사인 니네 아까 그렇게 비웃었지, 얼사탕코. 얼사탕코 생각 안 하잖아? 너 4, 4분면 뭐가 양수인지 기억날 것 같아, 지금? 근데 얼사탕코를 딱 떠올리면 4, 4분면 뭐가 양수야? 그래.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유치하지? 기억하는 기가 막혀. 지서가 3, 4분면 뭐가 양수야? 그래, 기억난다. 다 이게 외워진다고. 자, 2, 4분면이니까 뭐가 양수라고? 사인 사인 양수. 그런 상태에서 봐봐.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이걸 간단히 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사인은 양수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그냥 없어지니까 사인 세타 여기다가 사인 세타 하나 더 있으니까 두 개의 사인 세타가 돼. 그 다음 봐.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 나온 얘는 절대값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라지겠네. 이게 답이야. 오케이? 이해했나?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 뭐가 양수고 그 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의 표시 호도법을 했을 때 그 각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자 101페이지로 와서 또 유제 3번 잘 봐라. 루트 사인분의 루트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의 사인분의 코사인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사인 양수 자, 이거 복소에서 배웠단 말이야. 루트분의 루트가 마이너스가 붙는 건 언제?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데 사인 세타는 음수인데 코사인 세타는 양수야. 코사인 세타만 양수인데 어디야? 4 그럼 이 말 뜻은 4, 4분면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야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루트 탄젠트 제곱 빼기 탄젠트 더하기 사인이라고 돼 있어. 자, 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절대값 탄젠트잖아. 탄젠트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가 될 거고. 야, 탄젠트 양수야, 음수야. 사인 양수야, 음수야.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가면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사인. 결과적으로 답은 사인 세타야.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뜻인 거죠. 어떻게 할만해? 자, 100페이지 유지 6번. 자, 마찬가지 세타가 4, 3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겼대. 그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얘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얘네들을 탄젠트를 다른 걸로 바꾸면 뭐랬지?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써질 거란 얘기고, 얘를 통분하니까 코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돼서 코사인 플러스 사인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다시 할게. 나중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가. 반대. 이걸 1로 곱해.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묶여서 2 플러스 탄 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탄젠트라고 써도 되지. 그럼 여기는 우변이 전개가 되면 마이너스에 2 플러스 루트 3 빼기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ገብ처에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하나하나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1 마이너스 탄젠트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이항시키자. 탄젠트 있는 것끼리 탄젠트 없는 것끼리 묶어. 그랬더니 이거를 쭉 넘기고 얘를 넘기면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바뀌니까 3 플러스 루트 3은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이렇게 나와줘. 자, 그랬더니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의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붙이겠다는 뜻이고, 유리화하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하자. 그럼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2분의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사라지고, 이렇게 곱하면 3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얘가 2 루트 3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럼 봐봐.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아주 간단하다.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 만들면 1비 루트 3 탄젠트 루트 3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 그럼 빗 빼기 얼마 나오니? 2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됐나? 그 여기가 세타래. 그런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2분의 1이 너랑 이렇게 막 찾겠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에서 처음에? 4사분면에서 뭐가 양수야? 코사인. 그러니까 2분의 1이 답이 더 맞다는 뜻이야. 만약에 세타가 2사분면이었었어. 그럼 똑같이 탄젠트가 음수 나온 상태에서 만들었더니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나왔잖아. 그럼 2사분면은 뭐가 양수야? 만약에 2사분면은 문제가 바뀐다면 사인 양수야.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답이다.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된다는 뜻이야. 똑같은 문제에서 사분면이 바뀌네. 오케이. 자, 여기를 지우고 마지막 9번 문제 보고 문제를 풀자.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6이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잘 봐. 이 값을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의 합이 얼마였었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양변 제곱을 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K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 있게 되고, 얘를 전개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 13분의 뭐래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 1. 얘가 1이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6이라는 걸 줬잖아. 그럼 여기다가 2배에서 빼면 플러스 13분의 12더라 라고 써도 괜찮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 나와? 13분의 25 나올 거 아니냐. 그럼 K가 얼마야? 아직까지는 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5가 돼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근데 문제에서 센터가 어디예요?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90도. 파이는? 180도. 그럼 몇 사분면? 190하고 180 사이면 몇 사분면? 2사분면은 뭐가 양수? 사인 양수.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은, 즉 양수 빼기 음수는 뭐가 나와야 돼? 양수. 아, 따라서 플러스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라 뜻이야. 오케이. 자, 지수로 구할 때보다 삼각함수가 조금 더 어려워. 어려운 거 인정. 알겠어?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걸 알겠는데, 그 문제 풀어봐야 우리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린다. 사인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최대치수 구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거 문제 좀 잘 풀어봐야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수업이 받아들여져. 오케이? 자, 문제 좀 풀어보세요.